시작하겠습니다. 좀 구독 좀 눌러주이소. 요새 뭐 구독이 너무너무 안 올라가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예, 뭐, 깡패 이야기하다가 빠진코 이야기하고, 야구자 이야기하고 손님이 없는데, 좀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 형님. 예, 아까 이제 우리 저 교포로서. 성공한 예, 일본 근데 이제 상당히 궁금한 게, 예. 이제 빠친코의 그 유래나,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변천사라든지. 예. 그 뭐 유래를 조금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예. 이 유래 자세한 걸 일일이 하자면은 여러분들 뭐 한 의미 없고. 맞습니다. 뭐 나는 이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일본 파친코가, 내가 일본에 1990년 처음 갔을 적에, 사실은 일본을 처음 가게 된 게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파친코 때문에 갔습니다. 사실상 일본 야구자를 만났지만은, 그, 파친코를 왜 했느냐면은, 90년도에 남포동에 우리 뭐 선면이고 오락실이 성행을 할 적에, 그때 기계라 그래봐야 포카나, 저 고스톱 주로 위주로 저 오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법령이 뭐 그때는 이 저 보건사회부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속 법안이기 되니까 법안에 막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청소년 오락실 허가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기를 마구 열어놓고 게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지금도 허가는 전부 다 청소년 게임이지 성인용으로 어떤 도박장 하라고 허가 내주는 그거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90년도, 89년도에 그때 내가 우리 저 친구라고 하는 그 정 회장이 서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한 그 기계, 그때 이제 심의제도라는 게 처음 생기더라고요. 이제 오락실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심의하는 기구. 이제 그 심의하는 기구가 지금은 개인물 등급위원회라고 지금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는 이제 게임물 등급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그게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협회 그 사단법인에서 그거를 심의를 했어요. 민간 단체에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전부 다 뭐 사장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바사바고 이렇죠. 짝짝꿍 했죠. 그때 이제 비로소 심의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그래 했는데 어떤 규정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구슬치기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심의를 해달라. 그때도 사행행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기계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일단 허가라는 게 났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뭐 아무런 좋은 기계라도 허가가 나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용을 해서 돈을 따먹게 하는 사행행위를 할 수 없는 건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오락실이나 이런데 경품을 허용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여행의 수로서 재물을 재화를 획득하거나 물품을 얻을 수는 얻도록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의 수로서는 안 되고 어떤 자기 기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뽑기 같은 거. 뽑기도 사실상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뽑기가 기량이라고 기술이 좋으면 뽑는다지만 그게 안에 기판에서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만 되도록 해놨지. 그래, 그 기회 놓치면 영원히 못 뽑습니다, 또. 뭐냐면은 안에서 조작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빼본단 말입니다. 늘 짜버려요. 뽑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량에 의해서 어떻게 그거를 상품을 획득하는 이제 기량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사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우리 그때 게임장에서도 이제 그런 명분 하에 일본 구슬치기를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년여 하다가 이제 소위 범죄의 전쟁 선포 이후에 그게 전부 다 불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 닫고 몇 년을 또 영업을 하고 단속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으면서 한국에 그 구슬치기를 하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공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동안 못 하다가 바다 이야기 사태 때 그 소위 야마토라는 그 붐이 예, 불면서 일본 파친코를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만들어서 한 게 그게 이제 야마토입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니까 그때 90년도에 일본에 벌써 이 파친코 산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파친코 산업이 커가 있습니다. 그때 뭐 30조 엔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30조 엔 같으면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았죠. 그러네. 1년에. 예.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뭐 600 몇십 조, 뭐 700 몇십 조 이런 것 같은데 그 30조 엔 300조 같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일본에 그때 도요단이 뭐 다 합쳐도 그 파친코 산업에 못 미쳤어요. 예. 그래 이제 이 파친코를 일본에서 이제 그래 우리가 기계를 수입을 하려고 예. 그럼 일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그 당시에 새 기계 일본에서 출시되는 새 기계는요 그때 한 20만 행에서 25만 행 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은 얼마 하냐면 45만 행에서 50만 행 합니다. 오. 지금 일본 새 기계가. 예. 그래 내가 어떤 면에서 일본 업자들은 저 기계 감가상각을 따지면 어떻게 이익을 남기나 이런 의문도 생기긴 생기는데 그때 당시도 일본 기계가 신품은 20만 행, 25만 행 사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때 기계는 점포에서 쓰다가 버리면 이래 폐기되잖아요. 예. 폐기가 되면은 이게 산업 쓰레기로 90년도에 이 파친코 폐기물에 때문에 산업 쓰레기로 억수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예. 무단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 이걸 회수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돈 받고. 예. 돈 받고 회수를 해가지고는 정식적인 절차를 해가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깊은 산중에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서 이런 버리는 기계를 갖다가 정비를 하고 닦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입을 했는 겁니다. 예. 그래 그때 기껏 비싸봐야 2만 행 중고를 2만 행 주고 사왔어요. 예. 그 뒤에 나는 심지어는 중고 기계를 3,000행 주고 사가가지고 내가 3,000행 주고 사고 3만 행에 팔았어요. 예. 내가 그래 그때 돈 좀 벌었죠. 예. 버리는 거 3,000행에 하니까 그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주인은 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 버려야 한국에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기계 중고장사 밀수해가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파친코 기계가 이제 메이커에서 계속 생산하는 게 메이커도 돈을 벌고 이래 하는데 이 이제 파친코 역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 파친코도 일본에서 도박 기계로는 일본 법률에서도 도박을 지금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법률도 도박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느냐면은 자판기 형태로 영업을 했어요. 그때는 구슬을 안 넣고 이렇게 코인이 이렇게 못 위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특정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그 안에서 초콜릿이나 이런 담배나 이런 상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자판기 형태로 만들었어요. 원시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시중에도 퍼지고 백화점에도 구석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게 언제냐면은 193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 몇 년 동안에 그게 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지 앞전에 편에서 말했지만 이 조그마한 구멍 가게처럼 기계 20대도 놓고 30대도 놓고 이런 식의 영업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했는데 이제 1937년에 이제 정확한 이제 파친코 원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구슬 크기도 딱 원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37년에 이제 나고야에서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계 메이커가 거의 나고야에 있었습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도 나고야가 제일 많습니다. 왜 나고야가 많느냐면 나고야가 기계 공업의 본거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나고야 인근에 있습니다.
도요타시라고 그거는 시 자체를 그 아이치현인데 시 자체 이름을 도요타시라고 해놨습니다. 예, 예. 그게 나고야 옆입니다. 그게 나고야가 그 당시부터도 기계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침고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거기 다 집중이 됐었어요. 그렇겠네. 나중에 아까 앞전에 말했던 그 우리 한국인 제일교포 해외화 공업의 그 나카지마 갱기치라는 분은 일찌감치 동경에 근처에 근교인 그 군마현에 있는 기리우시라는데 거기 공장이 차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예. 나고야하고는 떨어졌죠. 예. 그 이제 나고야의 대부분의 기계 공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그 군마경에 3대 메이커가 있었는데 한 메이커는 폐업을 해버리고 지금 야마토를 만드는 상쿄하고 그 나카지마 갱기치가 한 헤이와라는 헤이와 공업이라는 헤이와. 예, 그 헤이와 평화라는 회사하고 두 군데는 지금 그 군마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 물론 뭐 본사는 다 동경에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계가 처음에는 뭐 지금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안 됩니다. 예. 무수한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구슬을 이 레바를 통해서 이렇게 구슬이 돌면은 어떤 특정 구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상하는 구슬이 이제 10발이든지 10몇 발이 이렇게 한 발 들어가면 10몇 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주 못이 조금 뭐 잘 들어가게 이렇게 못 조절이 돼가 있는 기계 같으면 잘 들어갈 거고. 그렇지. 예. 그걸 방해를 해놓은 그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갈 거고. 쪼으면 이제 그게 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못이 요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못이 아주 그냥 막 밀집을 빽빽하게 해놔놓으니까 이 못의 흐름이 재미가 없어요. 예. 1940년대 초에 물론 1942년에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 그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나서 이거를 금지를 시키봅니다만은 40년대 초반인가 30년 후반인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나고야에 이 기계 장사를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흔히 이 빠친코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빠친코의 아버지를 하는 거는 오늘날의 빠친코의 그 못이 여러 군데 박혀 있는 그 원형을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 특허를 안 내고 너도 써라 누구도 써라 다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특허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네. 특허를 받았더라면 마사무라 다케이치라는 사람인데 마사무라 정촌 주길이라는 사람인데 나고야에 내가 처음 갔을 적에 그 마사무라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빠친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그 빠친코의 변천사가 쫙 다 나오던데 그 사람이 빠친코에서는 빠친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못 형태를 지금의 못 형태하고 똑같은 그 원형으로 만들고 이 팔자로 만들고 이제 담화가 아주 재미있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조금 단순하게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못 흐름을 갖다가 재밌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못 사이사이마다 이 팽이를 만들어 그걸 일본에서는 풍차라 그럽니다. 풍차도 그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이 못이 다음에는 이제 풍차로 달리면 이 풍차를 갖다가 때리면서 구슬이 내려가기 때문에 팽 돕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흥미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이래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모든 기계 메이커들이 이제 거기를 했는데 자 1942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금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빠친코가 전부 다 소멸돼 버렸어요. 불급하다 해가지고. 그 이제 전쟁이 끝났다 아닙니까? 일본이 패전으로 끝났잖아요. 그 이제 46년도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에 빠친코를 하던 사람들의 그 어떤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다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 허용을 해주는 장면에서 대거 한국 사람, 조선 사람하고 대만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일본 사람들이요. 목욕탕 영업도 천시하고 그렇지. 도살장 이런 것도 천시하고 아주
쌍놈으로 치고 일본도 산업공상의 그 제도가 뿌리 깊게 있지만 일본 산업공상은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 사자는 선비 사자고 일본은 사무라이 사자. 그 일본도 산업공상 맨 밑바닥이 그 천민들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농공상들이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면은 얻어 처먹는 게 그 사무라이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선비들이 세금 냈습니까? 안 냈는데. 그렇죠. 그래 이제 일본도 뭡니까 마침고 이런 거를 천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률이 완전치를 못해 처음에 자판기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자꾸 껌이고 카라멜이고 많이 쌓이면 뭡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바꾸는데 야구자가 개입을 하고 우리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 바다 이야기 사태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환전소의 깡패들이 다 침입을 하더란 말입니다. 일본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깡패들, 야구자들이 환전소에 처음에는 개입을 해가 그렇겠지. 야구자들이 돈이 되니까. 돈을 빼들어 간 거예요. 그 이익은 사실 업소의 이익을 빼들어 가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 업소가 가지고 갈 돈을 빼들어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 다시 46년도에 이제 봄이 보니까 대거 제일교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 인도 일부 들어왔고요. 그럼 내가 처음에 일본 갔을 적에 오사카 보니까 사해루라고 우리가 사해방 뭐 초량에 가면은 중국집 아니십니까? 시카이루라고 해놔가지고 시카이루라고 그래 사해루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대만 사람이 하는 데라 하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그래 이제 90년대 초중반 들어서니까 점점 이제 대형 2,000대짜리 가게가 생기는 게 마루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점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금 빠친구 업계에 아까지 마루한이 전 매출의 10%를 차지한다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매출 1위입니다. 점포수는 2위인데 매출은 1위인데 다이나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다이나무인데 이것도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다이나무는 아마 조총영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민단하고 별로 활동이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이름이 이뭐인데 그 사람이 2위입니다. 다이나모가. 일본 빠친코 매출의 2위입니다. 그 1위 한창호고 2위가 그 다이나모입니다. 그 3위가 가이아라는 회사인데 가이아는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망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왜냐면 지금 일본의 영업이 지금 부진하니까. 그래 이제 이 기계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마사무라 다케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혁신적인 개발로 하고 그래야 46년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48년도부터 이제 이 법태도라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으로서 허용을 해주고 기계에 대한 이제 검증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48년도부터인데 51년까지는 미성년자도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 51년도 돌아서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래 이제 아까지 그래 마사무라 그 사람이 40년도에 그 개발한 게 아니고 50년도에 개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이 마사무라라는 사람의 그 기계가 개발되면서 이제 재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참 우리가 노른파이라 그런 거는 쭈무리면 커진다 아닙니까? 그렇지. 쭈무리면 커지는 게 몇 개 아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몸에도 있지만 이거를 일본 업자들이 또 그때는 뭐냐면은 이 기계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을 갖다가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요 좁은 구멍에 한 개씩 넣었습니다. 한 개씩 한 손으로 넣어가면서 이 레바를 당기면서 돼. 그래 이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막 능숙한 거예요 이게. 매일 하는 놈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 한데 이거를 어느 이제 이 손에 안 지도록 만들어가 자동으로 구슬로 갖다가 담아 놓으면 한 발씩 들어가는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 그걸 이제 위에 사라라 그래. 사라. 우리가 일본 가면 빠진구 기계를 그 위에 사라를 우아사라라 그래요. 우아사라 위에 접시라 이 말인데.
거기다 구슬을 한 주먹 나누면 레버만 당기면 됩니다. 그렇네. 예. 그러니까 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게 기관총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나간다 해가지고. 이 분당에 한 160발에서 180발까지 막 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1년 속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1년 속도도 빠르고 이제 게임이 이제 사용성이 높아지니까 일본에서 54년도에 이 연발하도록 또 그걸 또 모나구로 법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식어본 거예요. 막 이 열기가.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빠진거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용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953년도에 일본에 빠진거 가게가 4만 3천 개 있었습니다. 하하, 이거. 잘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끼나 꼬동이나 다 나오죠. 예, 예. 그래가지고 연발식 금지하고 기관총 모나구로 하니까네 57년도니까네 8천 개로 줄어버렸습니다. 예. 4만 3천 개에서. 아, 그때 아까지 말한 우리 저 앞전에 말한 헤이와의 나카지마 갱기찌라는 사람이 부도로 맞아버렸어요. 왜? 기계 장사도 하고 점포도 했는데 기계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 사람도 그때 막 도산해버렸어요. 나카지마 갱기찌도 도산해버려가지고 그런데 뭐 다 나중에 이제 다시 제기를 하고 했지만은 나카지마 갱기찌 상도 도산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일본의 파친코 역사를 내가 쭉 이래 보면요. 어떤 데는 정부하고 이렇게 좀 유착이 됐다가 네. 어떤 데는 정부에서 또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압력이 들어오면은 법을 강화를 시키면 사행성을 툭 떨어뜨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름판도 안 그렇습니까? 고수도 점에 1,000원 치다가 100원 치라 하면 그 재미가 있겠습니까? 안 치죠, 아무도. 안 치죠. 할배들 치죠. 그래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규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 연발식 금지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엉망이 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완전히 그 혼미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업이 안 됐는데 또 이제 뭐가 발명이 되냐면은 70년도인가 그 내 친구들이 옛날에 내 친구들이 일본에 그 대일고로 배를 탄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 일본 갔을 적에는 그때 파친코가 뭐 어땠노 그러면 그때 중국 할수 레바라 했답니다. 예. 지금은 다 뭡니까 핸들 아닙니까 핸들. 그렇지. 예. 핸들 돌리면 예. 담아 튀고. 튀고, 예. 그때 저는 굿을 이어가지고 핸들 했답니다. 그때 70년 초까지는. 예, 예. 72년도에 이 전동식 핸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규격이 변경이 되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규격 변경을. 그때까지만 해도 구슬이 하나에 3엔을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아, 이 구슬 하나에 이건 일본 사람들은 이걸 우리는 이 3엔 줬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예, 예, 예. 대옥료라 그래가지고 빌려줄 대자에다가 구슬 옥자서가 대옥료라 해가지고 이 빌려준다 이거 빌려주면서 3엔을 3엔을 받는다 이거죠. 빌려준다 이거죠. 개념이 우리가 돈 주고 구슬 샀다고 집에 이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78년도에인가 이게 이제 일본서도 이제 값을 올려줬어요. 네. 4엔으로. 참 이게 뭐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뭐 대충 좀 생략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전동식 핸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4엔짜리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이제 큰 거대 기업으로 가는 거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때부터는 이제 뭐 대규모 점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까지 말했지만 1980년도 이전과 이후가 일본 구슬치기 파친코의 그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슬치기에 슬롯머신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777, 333 뭐 같은 숫자가 맞으면은 저 당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80년대에 아까 말한 그 휘바 상교라는 회사에서 휘바라는 이름으로 기계가 나왔어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80년도에 이제 막 이제 오락실들이 대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랬는데 자 그럼 일본은 구슬치기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바꿔주는 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도 돈 바꿔주는 게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계가 놀고 가면 또 제가 안 돼요. 예. 예. 뒤에 골목에 보려고 돈 바꿔주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재패 가고 교도소 가고 이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돈 바꿔주는 건 지금도 불법이 돼 있어요. 예. 일본에는 이 경품을 줄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경품은 줄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그 경품의 단가가 우리보다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도 안주 5천 원에 묶여 있습니다. 예. 경품값이. 근데 일본에는 만행입니다. 근데 그걸 규제한다고 오히려 30년, 40년 전에 만행을 해준 걸 지금 오히려 6천행으로 줄였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내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만행 시절에는 뭐냐면 일본에 빠진골로 가면은 사람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서 물론 나가서 환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그 슈퍼마켓처럼 점포를 채놓고 그 안에 각종 뭐 전자제품이고 상품을 해놨습니다. 쌀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 경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꿔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정부에서는 자꾸 그걸 권장하죠. 왜냐면은 상품을 이제 그 유통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돈을 자꾸 그렇게 안 바꾸고 이제 뭡니까 경품을 돈으로 교환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초창기에 내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는 그 야구자들이 개입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오사카 경찰에서 오히려 이 환전 시스템을 경찰에서 고안을 오히려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특수 경품입니다. 그럼 특수 경품이 뭐냐면 옛날에는 내 일본 갔을 때는 뭐냐면은 낚시바늘, 라이터 돌리는 게 들었었어요. 그 부피가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에 한국에서 그 태육 연구주라 해가지고 골프공 주라 하니까 골프공을 한 보따리씩 들고 나가도록 만들거든요. 그 골프공 샬린다고 욕받습니다, 우리. 몇 개씩 샬린다고. 그 일본에는 그 특수 경품이라 해가 조그만한 거 그걸 몇 개 주면은 요거는 10,000행짜리다, 요거는 1,000행짜리다,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나가서 참 그 일본이 눈 감고 아웅이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의 국민의 그 혼내 다테마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본심하고 다테마이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혼내는 본심이거든요. 겉으로 내놓는 거는 다테마이인데 이 환전 시스템에도 이 전형적인 혼내 다테마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손님이 게임장에서 해가지고 돈을 이겨가지고 경품을 받는다. 뭐, 일더라도 경품을 받죠. 뭐, 자기 남아있는 구슬이나 메달을 바꾸면은 돈이 되는데, 그걸 카운터에 가서 그 구슬하고 경품하고 바꾼단 말입니다. 특수 경품이라고 이렇게 자기들만 유통하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종업원한테 옛날에는 30년 전 이때는 환전소 어디고 물으면 다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렇지. 안 가르쳐 주면 못 가르쳐 주는 지금은 가서 환전소 어디입니까 물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종업원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손님이 지 환전 못 하겠습니까? 다른 손님 갈지게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가가지고 야구장 골목 같은 데 가면 이제 문 조금 열려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고 손만 여면은 돈이 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3 쿠션 방식이라 이래 해요. 이 환전소에 이 받은 거를 요 경품을 점포에 바로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요거를 점포에 바로 들어가면 100% 불법입니다. 요거를 도매 상인들이 사는 형식을 취합니다. 요걸 다 사가지고 멀쩡한 포장을 다시 또 까가지고 새로 합니다. 포장을. 아줌마들 시켜가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 점포에다 파는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깨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 감고 아웅이죠, 그걸. 눈 감고 아웅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봐주는 겁니다, 일본 법률에서. 그 우리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도 잡아가던데. 우리도 뭐 그런 식 비슷하게 했는데 상품권 알지가 말입니다. 그 일본에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 환전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영업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항상 거기에 대한 이 불법성은 항상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기계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 법률상으로는 요행의 수나 아니면 어떻게 확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 기계가 뭐 담화가 획득이 된다든지 메달이 획득된다든지 이거는 법률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가해 주는 거는 기계 확률이 뻔히 들어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또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본 기계하고 우리가 한국의 옛날 바다 이야기의 기계하고 원천적으로 틀린 게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상 바다 이야기나 우리나라 기계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PC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일본 빠친코나 빠치스로는 이 확률 만들고 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 뭐냐면은 막 쉽게 설명을 하면 로또 한 가지입니다. 45개 중에서 한 개 빼는 식으로. 그러니까 로또가 똑같은 확률이 진행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 그 일본 빠친코나 빠치스로도 그 확률 그 프로그램 짜는 게 난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측 부르니까 재미가 있지. 우리나라 바다 이야기다 지금도 뭐 간혹 하는 게임기는 이미 안에 그래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도 보면 이것도 랜덤이라고. 그 랜덤이라는 게 뭐냐면 1000만원 구간의 랜덤이에요. 1000만원 안에서 뭐 뒤로 멀리가 있을지 앞에 멀리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내가 얼마 읽으면 이거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손님 알아요. 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본 빠친코가 슬로트 머신이 왜 열광을 하고 재밌냐면 그 예측 프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그 기계 검증기관도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그 보안통신협회라는 데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서 위임한 일본 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안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 취소도 하고 이랍니다. 그래 이제 일본 이제 뭡니까 기계 발전사는 뭐 대충 요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슬치기 슬로트 머신 개념 들어오고 나서 우리 현대적 개념의 빠친코가 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험한 야마토다, 뭐 해무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이바구 쇼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이소. 부탁합니다. 예.